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황소 황희찬 선수의 경이로운 공격 포인트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0라운드 후반기의 첫 경기이자 2023년에 마지막으로 치른 경기 울버햄튼과 에버튼의 경기에서 울버햄튼이 3대0 완승을 거뒀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그야말로 에버턴 수비진을 박살냈다라는 영국 현지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슈퍼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리그 3호 도움, 리그 13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이 기록은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순위 5위에 올라선 엄청난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개의 도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골 2도움까지 가능했던 엄청난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아쉬운 판정과 또 아쉬운 결정으로 인해서 득점이 무산되는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 이날 연속골 행진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풀타임 활약을 하면서 영국 현지 중계 그리고 영국 현지 매체 그리고 에버튼의 레전드까지도 황희찬 선수에게 극찬을 쏟아내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버튼과의 경기 황희찬 선수의 활약 어땠는지 총정리하고 주요 장면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버햄튼이 에버튼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브렌트포드전 멀티골을 기록했던 황희찬 선수 에버튼전까지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브렌트포드와의 경기 전반전을 마쳤을 때 허리 부상으로 인해 교체 아웃됐었는데 이 우려를 털어내고 선발 출전한 것은 물론 90분 풀타임을 모두 소화하면서 몸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줬죠. 최근 더 철저하고 확실한 자기관리 또 훈련 때 무리하지 않고 조금은 이제 몸을 적절하게 관리해주면서 아껴주면서 황희찬 선수가 노련하게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잘할 때마다 부상으로 주춤했던 그런 문제들까지 이겨내면서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경기 기준으로 4골 2도움이고 말씀드린 대로 올 시즌 13호 공격 포인트인데 카라바오컵에서 한 골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 공격 포인트는 무려 14개입니다. 아직 전반기밖에 끝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가 올 시즌 20호 골과 30호 공격 포인트에 도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전반 25분 막스 킬먼이 선제골을 넣었지만 후반 8분에 마테우스 쿠냐가 두 번째 골을 넣었던 것이 에버튼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놨고 그 추격 의지를 꺾은 골을 황희찬 선수가 완벽한 정말 밥상 차려둔 어시스트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61분에 크레이그 도슨의 쐐기골이 나오면서 3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울버햄튼이 이날 승리로 승점 28점을 얻었습니다. 8승 4무 8패인데 현재 10위인 첼시가 정확하게 같은 기록이죠. 첼시가 승격팀인 루턴타운과의 원정 경기에서 천신만고 끝에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이제 첼시와 울버햄튼이 연승을 좀 이어가면서 승점 동률 상태로 이제 골득 실차 열세로 아쉽게 울버햄튼이 11위인데 향후의 일정들을 보면 충분히 울버햄튼이 10위권 내로 진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9위인 뉴캐슬이 20라운드에서 리버풀을 상대하기 때문에 승점을 추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 울버햄튼이 9위 뉴캐슬과의 승점 차이가 1점에 불과하고 또 8위 브라이튼과의 승점 차도 2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데요. 에스턴 빌라가 번리와의 경기 3대2 역전승을 거두면서 선두 리버풀과 승점이 같아지는 42점을 기록하는 돌풍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맨체스터 시티는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40점, 상위권 경쟁이 더욱더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은 본머스와의 경기를 12월 31일 밤 11시에 앞두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에버튼과의 경기 어떤 활약 펼쳤는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의 평점을 보면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이날 1골 1도움을 기록한 마테우스 쿠냐로 선정이 됐습니다. 공식 MOM도 쿠냐 선수였는데 평점 9점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으로 높은 평점이 바로 황희찬 선수였어요. 황희찬 선수도 평점 8점을 받았습니다. 황희찬 선수에게 경기 내내 좋은 수루 패스를 공격했던 사라비아도 8점 그리고 수비수지만 결정적인 골을 기록한 킬먼과 도슨도 8점인데 말씀드린 대로 킬먼과 도슨은 무실점 수비를 펼치기도 했고 또 수비수로서 이례적으로 골을 넣었기 때문에 8점이었고 공격 라인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쿠냐 다음으로 굉장히 치명적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왔는데요. 현지 취재 기자, 스카이 스포츠의 벤 그라운드 기자가 경기 후 논평에서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한 것은 황희찬 선수였어요. 황희찬 선수의 결정적인 득점이 또 오프사이드로 아슬아슬하게 무산됐던 장면을 언급하면서 이날 오후 내내 경기 내내 황희찬 선수가 활기찼고 생동감이 넘쳤다. 그의 이 아시안컵 참가로 인한 한 달간의 공백은 울버햄튼에 있어서 큰 타격, 큰 전력 손실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할 정도로 이날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팬투표 평균 평점을 통해서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마테우스 쿠냐가 8.07점으로 역시 최고 평점, 최고의 선수였지만 그 다음은 7.99점의 황희찬 선수였습니다. 기자들의 평가 그리고 이제 팬들의 평가가 나오는 모든 매체들은 황희찬 선수를 이날 경기 두 번째로 활약이 좋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BBC의 경기 리포트에서도 황희찬 선수가 53분에 결정적인 골이었죠. 마테우스 쿠냐의 골을 만들어냈던 것은 마테우스 쿠냐가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지 피니시를 할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황희찬 선수가 밥상 차려준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 기반 평점 역시 높았는데요. 후스코어드닷컴은 최전방 공격수로 뛴 황희찬 선수에게 7.6점을 줬습니다. 1골 1도움인 쿠냐가 8.6점이었는데 황희찬 선수는 공격 라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수비 라인의 크레이그 돛은 8.5점, 킬먼 7.9점. 역시 이제 수비수가 골을 넣을 때 통계 기반 평점에서 훨씬 더 가중치가 높게 올라보니까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황희찬 선수가 받은 것이고요. 소파스코어에서도 7.5점, 폼몹에서도 7.4점을 주면서 대체적으로 7점 중후반대의 평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면 울버햄튼이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에버튼을 완전히 압도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기대 득점에 있어서도 2.06골 대 0.46골, 2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만들었던 경기였고요. 볼 점유율까지도 53%로 주도적으로 가져갔고 슈팅 숫자는 12대 10이었지만 에버튼의 슈팅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했죠. 유효 슈팅에서 6대 0으로 압도하는 정말 확실하게 상대에게 거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경기를 했습니다. 빅찬스도 3대 0이었어요. 물론 에버튼도 골대를 강타한 장면이 한 번 있었지만 황희찬 선수의 슈팅이 또 골대를 맞고 나온 장면이 있었거든요. 골대 강타 그리고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인해 황희찬 선수가 두 골을 넣을 수 있었는데 나아가서 이 기회들을 생각한다면 해트트릭도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 또 픽포드 골키퍼 선방도 있었고 여러 이유로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보면 주도적으로 가져갔던 게 홈팀 울버햄튼인데 후반전에 특히 황희찬 선수의 어시스트가 나왔던 이 두 번째 골 장면에서 가장 높게 가장 길게 울버햄튼이 공격을 주도하고 경기를 주도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황희찬 선수가 살아날 때 울버햄튼의 플레이가 얼마나 잘 원활하게 이루어진지를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울버햄튼이 황희찬 선수를 최전방 골잡이로 활용하고 있죠. 수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최전방에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직접 골을 넣을 수 있는 역할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테우스 쿠냐가 최근엔 조금 더 처진 플레이를 펼쳐주고 황희찬을 최전방에 두고 쿠냐와 사라비아가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 네트워크와 평균 위치에서 11번인 황희찬 선수가 제일 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또 보통 이렇게 원톱으로 뛰게 될 경우에는 고립되니까 화살표가 그려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꽤 패스가 원활하게 또 오고 있고 황희찬 선수가 앞에서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도 받아주고 또 연계해주는 플레이도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쿠냐 선수가 득점 찬스 패스에 있어서는 황희찬의 뒤에서 황희찬에게 주고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록이 높아졌는데 오른쪽 윙백인 세메조 다음으로 황희찬 선수가 득점 찬스 패스 기록 3위를 차지하면서 역시나 이날 경기 높은 공헌도를 보여줬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개인 세부 기록을 보시면은 히트맵에서도 아시겠지만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뿐 아니라 오른쪽 왼쪽을 모두 오가면서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쿠냐 선수는 교체됐는데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브렌트포드전의 허리 근육 경련 문제로 부상 아닌가 걱정했던 황희찬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할 정도로 게리 오닐 감독이 빼지 않는 선수 끝까지 남겨둬야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로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부상에서 돌아온 페드로 네투를 투입하면서 또 황희찬 네투 조합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거든요. 이번 경기 1개의 도움을 기록한 황희찬 선수 슈팅도 4번 있었는데요. 2개의 슈팅이 이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한 차례의 슈팅은 좀 아쉽게 빗나갔고 한 차례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나왔고 그리고 2번 오프사이드에 걸렸는데 오프사이드로 무산됐던 득점 장면도 있었습니다. 4차례나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고 이날 성공은 한 차례였지만 이런 저돌적인 드리블로 에버튼 수비를 경기 내내 흔들어 놨고요. 70%의 패스 성공률 공격수로서는 결국 낮지 않은 기록이고 키패스도 하나 있었고 그 키패스가 빅찬스를 만들었던 것이고 어시스트가 됐던 것이죠. 10차례나 상대 수비와 경합할 정도로 많이 부딪혔고 그중에 4차례 승리했습니다. 비록 공중볼은 4차례 중에 한 번도 따내지는 못했지만 3차례 파울을 얻어내는 등 전방 공격수로서 제 몫을 다한 경기였는데요. 이날 경기 초반부터 황희찬 선수가 날카로웠죠. 전반 2분 만에 미드필더 주안 고메스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빠르게 빠져들어간 이후 문전 왼쪽으로 침투했는데 여기서 타코스키라든지 에버턴 수비수들을 2번이나 이제 특유의 접기 플레이를 통해서 흔들어 놓고 반대편에서 침투하던 마테우스 쿠냐에게 마지막 패스,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해줬는데 아쉽게 쿠냐가 슈팅하기 직전에 이제 브랜스웨이트가 걷어낸 장면이 있었잖아요. 결국엔 이 장면 이후에 결국에는 마테우스 쿠냐에게 골을 만들어줬는데 더 확실하게 만들어줬었죠. 날카롭게 돌파하고 흔들어내면서 속도와 기술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완전히 교란하는 황희찬 선수의 존재로 인해서 에버튼이 정신을 못 차렸던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전반 7분에도
쿠냐가 찔러준 패스를 문전 왼쪽으로 가져가면서 황희찬 선수가 픽포드 골키퍼까지 제쳤어요. 여기서 슈팅을 해서 빈골문에 마무리만 했으면 좋았는데 조금은 이제 스텝이 엉키면서 다시 접고 나서도 픽포드 골키퍼가 따라왔는데 그 픽포드 골키퍼를 제치고 슈팅을 하려고 했으나 수비가 마지막에 발을 뻗으면서 이제 이 패스 시도와 슈팅 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회가 무산됐는데 초반 7분 만에 이렇게 빠르게 황희찬 선수가 달려들다 보니까 에버튼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러한 가운데 전반 25분에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넣게 됐습니다. 1차적으로 코너킥 공격이 차단된 이후에 오른쪽 측면으로 이동했던 쿠냐가 여전히 수비수들이 공격 진영에 남아있는 가운데 크로스 패스를 올렸는데요. 먼저 도슨의 슈팅이 있었는데 근거리에서 픽포드가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킬먼이 밀어넣으면서 연달아 센터백들의 슈팅이 나오면서 울버햄튼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장면도 이제 쿠냐 선수가 기점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뭐 이날 모든 매체들이 쿠냐를 MOM으로 꼽을 수밖에 없었겠죠. 후반전 들어서 53분에는 사라비아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황희찬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침투했는데 이렇게 황희찬 선수가 수비 뒷공간으로 팍 빠져들어갈 때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면서 들어가는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았어요. 움직임도 좋고 또 타이밍도 좋고 알고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순발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에버턴 수비수들이 계속해서 전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연출됐는데요. 황희찬 선수가 이번에는 수비를 달고 골키퍼까지 앞에 둔 상태에서 완전히 무인지경인 상태인 마테우스 쿠냐에게 정확하게 마무리 패스를 밀어넣어줬기 때문에 마테우스 쿠냐가 쉽게 이제 빈골문에 마무리할 수 있었으니까 정말 이 골은 황희찬 선수가 0.9골 정도는 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정도의 플레이였고요. 실제로 영국 BBC도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오른쪽에서 황희찬 선수가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밀어준 공을 마테우스 쿠냐가 가까운 거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울브스의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다. 웰 워크드 골이었다라고 하면서 결정한 선수보다는 만들어준 선수가 더 뛰어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 역시 이제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는데요. 장엄한 움직임과 인내심을 갖춘 빌드업 플레이였다면서 리얼 퀄리티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취재한 아담 베이트 기자의 평가였는데요. 울버햄튼의 공격 플레이 수준이 높다라고 하면서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이 경기 내내 에버튼의 트러블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쿠냐가 마무리했는데 황희찬과 쿠냐도 대단한 파트너십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BBC 실시간 중계에서 소개된 또 하나의 멘트가 파이널 스코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에버튼 스트라이커 출신인 케빈 캠벨의 평가인데요. 울버햄튼이 그레이트 풋볼, 훌륭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신 장면들을 보시면 지금까지 보신 장면들이 대부분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과 황희찬 선수의 연계 과정을 통해 나왔잖아요. 울버햄튼의 대단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황희찬과 쿠냐가 굉장히 좋다, 베리 굿이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두 번째 골을 합작하기도 했고 대부분의 득점 플레이 상황에 관여하고 있는 황희찬, 쿠냐 투톱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0분 같은 경우 황희찬 선수의 슈팅이 아쉽게 골포스트를 때린 장면이었는데요.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본인이 만들어낸 장면이에요. 패스가 온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에버턴 수비 2명이 이 공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특유의 황소 압박으로 달려들어오니까 놀라가지고 공을 둘 다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공을 황희찬 선수가 확보한 이후 달려들어가서 한 명 수비 타코스키 접어내고 오른발 슈팅을 딱 때린 게 이제 또 니어포스트로 날카롭게 이어졌는데 픽포드 골키퍼가 놓쳤으나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면서 아쉽게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 직후 결국에 울버햄튼이 세 번째 골을 넣게 되는데요. 쿠냐의 크로스를 수비수인 도슨이 밀어넣으면서 이제 득점을 했는데 여기서도 보이지 않는 황희찬 선수의 공헌이 있었어요. 도슨의 바깥쪽에서 오른쪽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선수가 황희찬 선수였거든요. 황희찬 선수 쪽으로 에버턴 수비수들이 쏠린 가운데 도슨이 그 앞에서 공을 툭 건드리면서 방향을 바꿔놓으면서 픽포드 골키퍼도 속았고 에버턴 수비수들도 모두 속았던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이 장면 이후 황희찬 선수가 71분에 직접 골을 넣는 것 같았어요. 사라비아가 또 한 번 황희찬의 움직임을 잘 포착하고 스루 패스를 밀어줬고 황희찬 선수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문 구석을 찔러 넣었습니다. 거의 이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양발 슈팅이 자유자재로 되고 또 이런 침투 플레이도 굉장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쉽게도 이제 아슬아슬하게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렸던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받았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득점은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실시간 중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원더풀 피니시였다는 평가를 하면서 황희찬 선수의 놀라운 결정력에 대한 찬사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이날 경기 부상에서 돌아온 페드로 네투도 후반에 투입이 됐고 우고 부에노도 투입이 됐고 여러모로 이제 많은 선수들이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황희찬 선수는 풀타임을 소화했는데요. 이 부에노 선수가 픽포드의 킥을 잘라내면서 전방 압박에 성공을 했고 여기서
부에노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가 이타적으로 반대편에서 들어오던 네투에게 공을 밀어줬고 네투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4대 0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황희찬 선수가 멀티 어시스트를 기록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골키퍼도 많이 나와 있었고 수비수들도 전진하고 있다 보니까 황희찬 선수가 부에노의 패스를 받을 때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 골도 무효가 됐습니다. 무효가 된 골이라든지 골대를 맞추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말로 이날 경기 황희찬 선수 2골 2도움이 가능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공격 포인트는 하나였지만 이 하나도 지금까지 황희찬 선수의 기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반영합니다. 13번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가 19개의 공격 포인트로 공격 포인트 1위고요. 엘링 홀란이 18개, 에스턴 빌라가 번리전에 이제 3대2로 이기면서 올리 와킨스가 17호 공격 포인트로 이제 3위에 올라섰고 그 다음이 16개인 손흥민 선수, 그 다음이 13개인 황희찬 선수와 본머스의 솔랑키, 웨스트햄의 보엔, 그리고 맨시티의 알바레스입니다. 지금 황희찬 선수가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자이자 맨시티의 트래블 주역인 알바레스와 거의 동급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 더 어려운 지원 속에서도 더 쉽지 않은 팀에서 그런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언론에서 우려한 대로 이제 황희찬 선수는 아시안컵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팀에 1월 2일자로 합류하기 때문에 당분간 울버햄튼의 경기를 소화하지 못하는데요. 울버햄튼은 1월 6일 토요일 새벽 4시 15분에 브렌트포드와 FA컵 3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1월 23일에는 브라이튼, 2월 2일에는 맨유, 2월 4일에는 첼시전 등 어려운 팀들을 연달아 상대하기 때문에 우려가 커지고 있죠. 다만 다행인 것은 페드로 네투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제 황희찬 선수의 공백을 좀 메워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고요. 2월 11일 0시에 울버햄튼과 브렌트포드의 경기가 있는데 아시안컵 결승전이 2월 10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대로 기대대로 한국 대표팀이 이번에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한다면 그 다음 일정부터 이제 황희찬 선수가 뛸 수 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2월 18일에 있을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 손흥민 선수도 황희찬 선수도 이 경기를 통해서 아시안컵 우승컵 들고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을 함께 치를 수 있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1월 6일 토요일 밤 10시에 이라크와 아시안컵을 앞둔 최종 평가전을 갖고요. 1월 15일 밤 8시 30분에 바레인과 첫 경기, 1월 20일 요르단, 1월 25일에 말레이시아와 경기하고 1위로 16강 진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16강, 8강, 4강 결승까지 2월 10일까지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이 역대급 경기력과 역대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김민재 그리고 많은 한국의 유럽파 선수들과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과연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이라는 대역사를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2024년의 모든 축구 소식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